그래, 도대체 네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서울대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자 한번. 그럼 이제 수학 공부법부터 한번 물어볼게.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뭐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대부분이 그렇지.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수학에서 유독 뭐가 싫었냐면 반복적인 거. 계속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 귀찮은 노가다들이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삼각함수의 변환, 각변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 약간 문제집 풀다 보면 중간에 자 뭐 유형 연습하면서 똑같은 유형들이 몇 개씩 있는 거 있어. 한 30개씩. 있지.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수학이 싫기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 계속 쓰는 것도 싫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싫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려운 거를 한번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풀어보자. 그래서 블랙라벨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과분들이나 아니면 뭐 진짜 수학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그때 나에게는 크나큰 도전이었어. 그래서 블랙라벨을 사서 이제 거기서 문제를 푸는데 그냥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뭐 몇 시까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문제를 내가 몇 시간이 걸리든 풀어내야겠다.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내가 끝내고 만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풀었단 말이야.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좀 오기를 가지고 그렇지. 도전. 내가 이걸 무조건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그래서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어. 그러니까 희열이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은 어려운 문제 보여. 풀다가 안 풀려. 그럼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보통 그렇지. 다른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가다 문제가 시간 은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많이 것도 해야 잡아먹지. 되는데 이 어려운 거에 시간 쓸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 대신 한번 어려운 거에 시간을 다 써보자. 그동안 썼던 시간을 어려운 거 푸는 데 다 써보자. 그래서 다 써서 푸니까 너무 느낌이 좋은 거야. 어려운 거 하나 풀었을 때 성취감이 진짜 크거든. 그것만 이제 몇 번 했어. 블랙라벨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사서 그거를 계속 몇 시간이 걸리든 내가 이걸 다 풀어내겠다는 식으로 풀고 채점하고 틀리면 또 한번 다시 계속 풀고 시간 몇 시간 걸리든 다시 맞출 때까지 답지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지더라고. 내가 이걸 하네? 되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러면. 해가지고 이제 풀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제 나야 스스로 푸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이 유형을 푸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 실력이 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거지. 어려운 그치? 문제. 몇 시간이 걸리든.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 가장 망했었던 게 내가 아까 말했던 첫 시험이었거든. 그때는 그냥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했는데 망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블랙라벨이랑 제스트를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100점 만점에 99점이 나왔어. 학교 시험에서. 완전 많이 올랐네. 성적도 완전 많이 올랐고. 그렇지. 무엇보다 너가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그 수학 문제를 풀 건데, 그러니까 내가 블랙라벨 문제집, 그러니까 문제집을 이제 오른쪽에다 두고, 아이패드를 두고. 이제 왼쪽에다 두고 이렇게 이제 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뭐 내가 푼 날짜를 적고, 내가 이제 지금 풀고 있는 페이지를 적고, 왜냐면 문제 번호들 1, 2, 3, 4번이 몇 개씩 있으니까 문제까지는 안 쓰고 그냥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왜냐면 문제 여기 옆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풀고 채점하고 틀리면 다시 풀고, 그러다 이제 심심하면 이제 내가 덕질을 하니까 걸그룹 여자친구의 사진을 옆에다가 이제 계속 해놓고 계속 나올 거야 이게. 이게 아마 한 장씩 나올 걸. 아니 근데 필기가 굉장히 깔끔하네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글씨도 써. 심지어 글씨도 써놨구나. 이 정도면 그냥 공부랑 덕질을 같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다가 살짝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 체크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 혹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깔끔하게 필기를 하는 팁 같은 건 있을까? 이게 깔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줄에 맞춰서 풀려고 줄에 했어. 맞춰서 줄에 맞춰서. 왜냐면 이 줄이 있는 노트를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우를 나눠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나 기호를 쓰는 거 좋아했거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뭐 계산하는 것들은 뭐 같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좀 근처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노트를 보니까 뭔가 답지처럼 풀이가 되어 있거든? 아 그래? 이걸 이제 너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푼 거야? 아니면 처음 풀 때부터 이렇게 푼 거야? 처음 풀 때부터. 처음 풀 때부터 그냥 그러면 처음 좀 풀 때부터 이렇게 푼 거야. 정리를 해서 푸는 습관이 돼 있는 거구나. 지금도 다시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 거야 아마. 이게 정리를 된 문제 풀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이런 습관이 든 건 또 좋은 일이지. 근데 내가 사실 처음에는 진짜 완전 수학 문제 푸는 게 완전 날라리였어. 날로 썼단 말이야. 막 그냥. 써서 푸는 거, 그치?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게 있어. 그럼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학원에서 아마 지도를 해주셨던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푸는 걸 좀 이제 해봐라 해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립이 됐지. 그럼 정리해서 풀었을 때 가지는 장점들은 뭐가 있어? 정리해서 풀었을 때 장점은
가장 좋은 건 그거야. 나중에 이 문제 틀렸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물론 나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풀긴 했어. 이렇게 풀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기가 좋고 내가 문제를 어디까지 풀고 있는지도 파악이 편해서 특히나 풀이가 길어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뭐 이거는 수학 그 교재를 풀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뭐지? 그런 것들 있잖아. 수능 이제 풀 때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풀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이제 어디까지 풀지 내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으면은 내가 어디를 풀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 맞아, 확실히 그럴 때가 있지. 여기도 사진 있어, 봐봐. 다 있네, 다 있어 그냥. 이번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공부법을 진행한 좀 메커니즘이 비슷해서 국어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영어는 보통 그렇게 했어. 인강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 같아. 영어는 사실 내가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기도 했거든. 물론 수능에선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강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을 선택했지. 국어까지 한꺼번에 내가 포집을 해서 말하면 나는 영어나 국어나 모의고사를 여러 번 푸는 방식을 이용했어. 한 모의고사를 여러 번? 그러니까 3, 6, 9 수능 이렇게 4개가 주요 모의고사잖아. 이걸 이제 3개년씩 모아서 이걸 이제 몇 회독씩 돌리는 거야. 특히나 내가 국어에서 그 방법을 아주 열심히 이용했거든.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국어 문제집이 있어. 내 최애 문제집이거든. 그 3개년씩 있는 게 이제 4권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2020, 2019, 2018이 이제 마다 1이고 뭐 2017, 2016, 2015가 마다 2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런 걸 이제 3, 6, 9, 11, 그러니까 11은 수능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회독씩 풀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3회독을 어떻게 하느냐. 1회독은 시간 상관없이 100점을 맞겠다는 목표를 풀어라. 수학이랑 비슷하지.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이 문제를 내가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시간은 점점 하면 할수록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정식 시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시간 상관없이 많이 최대한 잘 맞는 걸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1회독 할 때 뭐 100분이 걸리든 120분이 걸리든 난 보통 100분에서 끝나긴 했는데 사실 50분 만에 끝나도 100분까지 어거지로 내가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러면서 풀려고 했고 한 문제를 풀어도 뭐 1번은 왜 안 되고 뭐 2번은 왜 안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처음에는 1회독은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보고 이제 2회독부터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되 똑같은 문제를 보는 거에 그만큼 좀 빨라지잖아. 적어도 80내는 시험을 다 보도록 하면서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이제 금방 생각해서 나오는 문제다 싶으면 뭐 체크를 하고 이게 뭐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싶으면 체크를 하고 여러 번 고민을 해봤다 그러면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3회독 때는 이제 금방금방 풀린 문제는 제외하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린 문제들만 풀고 이런 식으로 3회독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2012학년도까지 풀어봤어. 국어는. 그럼 몇 개년을 푼 거지? 거의 내가 2020 수능까지 풀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2020년에서 2012년이니까 8개년, 8, 9년 정도를 푼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유형도 같이 알아가면서 최근 것도 이제 다시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국어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윤모 같은 경우는 내가 아마 40분 만에 다 풀었을 거야. 아, 그럼 국어를 40분 만에 풀었다고? 윤모 같은 경우는 수능은 좀 더 걸리긴 했는데 그러면 영어도 비슷한 방식이었다고 했으니까 영어도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이제 정확도가 올라갔지. 국어가 제일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진짜 문제집 이름처럼 같은 기출을 마르고 닳도록 본 거네. 그렇지. 처음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무조건 마친다는 마인드로 시간 신경 쓰지 않고 한 번 받고 그 다음번 계속 회독수가 올라갈 때마다 쉬운 문제들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껴두고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걸 반복을 해서 그렇지. 시간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국어처럼 한 것도 있지만 영어는 어법이라는 변수가 있잖아. 그렇지. 물론 국어 문법이야 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러지만 영어 문법은 나한테는 아주 큰 산이었거든. 서울대 관악산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영어는 따로 어법을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풀잖아 계속. 그럼 모의고사를 풀면 어법 문제가 아니어도 일반 문제를 이제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법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나온 이 지문들을 이제 변형해서 어법 문제로 내거나 혹은 내용 맞추는 문제로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아둬야지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휘나 뭐 어법 같은 걸 준비를 했던 건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굿노트라는 앱이 있거든. 이 굿노트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이제 플래시카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단어가 뜨면 이제 무슨 뜻인지 맞추고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어. 이제 내가 뭐 바로 맞췄다 그럼 이제 뭐 쉬운 버튼 눌러서 넘어가고 뭐 아니면 내가 이거 좀 못 맞췄다 싶으면 이제 이거 다시 누르고 오, 이런 식으로 좋은데? 이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맞았어. 그럼 이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만의 단어장 만드는 앱 같은 거구나. 이게 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좋지. 그래서 어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지문을 보면서 뭐 헷갈리는 것들은 내가 다 한번 뭐 영어 학원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답지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어법을 확인해 보는 거야. 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꼭 굳이 어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문들 해석을 할 때 그렇지. 보이는 것들을 다 써놓은 거라는 그렇지. 얘기지. 다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는 공부를 했었어.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보면서 너가 확인하고. 몰랐던 것들 한번 복귀하면서 보통 이거를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면 이제 그 순간 내 점수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 인쇄를 해갔지. 아 이걸 인쇄를 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너가 한번 메모를 해놓은 걸 계속 다시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쓰면서 한번 외우고 나중에 또 보면서 외우고 이런 그치, 식으로 그치. 좀 2차, 3차로 외우는 방식을 사용했었지. 그럼 지금까지 국어랑 영어 공부한 걸 같이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탐구로 한번 넘어가 보자.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내 가방을 보고 분식집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가방 무겁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못하지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그 책이 바로 탐구 책이야. 탐구책을 거의 몇 개씩 메고 다녔구나. 그 탐구 문제집을 내가 시중에 있는 거 다 샀어. 다 샀어? 그러니까 뭐 사회문화야. 어. 뭐 사회문화 뭐 시중에 문제집을 다 샀어. 뭐 내공의 힘, 뭐 다이스토리, 마더텅 다 샀어. 거의 12권에서 14권 됐을 거야. 서점에 있는 사회문화 책은 다 털어왔구나. 다 털어갔지. 그냥 플렉스를 했어. 오.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책값이 한 4, 50만 원 나와. 4, 50만 원씩 나왔어? 사회탐구에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두 과목인데 이제 보통 한 책당 17,000원에서 2만 원 하니까 그게 이제 14권씩 해서 이제 두 과목이야. 28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56이 나오죠. 이야, 책값으로 56만 원을 쓴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집을 사고 음. 그 문제집 중에 8권 정도는 2번 풀었어. 그러면 문제집을 푸는 양 자체가 엄청 많았던 거네. 그러니까 탐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권을 푼 거지. 20권이라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학교 시험 범위에 푸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럼 어쨌든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풀었더라도 1년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면 1년에 거의 한 20권을 푼 그렇지. 거네. 그렇게 해서 12권을 사서 그 중에서 한 6권, 7권 정도는 이제 스캔을 떠. 아이패드에서 이제 푸는 거야. 2번씩. 아이패드에 풀면은 연필 안 쓰고도 어. 다시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패드에서 한번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종이를 한번 풀고 또 다른 문제집은 또 종이를 그냥 다 풀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풀어야 돼. 이거는 사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 이걸 다 풀고 다 푼 다음에 채점에 싹 다 하고 이 모든 걸 오도노트 하는 게 핵심이었어. 와, 그러면 애초에 문제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그걸 이제 틀린 것들마다 다 오답 노트를 적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즉 양치기 공부를 한 거지. 음. 엄청 많이 풀었잖아. 근데 한 번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터디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단 말이야. 우리 뭐 고등학교 3학년 선배 중에서 이제 정규권 선배들을 불러 모아서 했는데 그 선배들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집 무작정 많이 풀면 안 된다.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인 게 한 문제집 여러 번 푸는 건 내가 아까 증명했잖아 국어 영어에서. 그렇지. 근데 나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그래 할만해. 왜냐면 3번 푸니까. 근데 사회 과목을 해야 돼. 사회 지루해. 과목은 진짜 지루하지. 아니 지루한 거야. 근데 그나마 문제집 여러 개 풀면 약간 좀 도장 깨기 느낌이 난단 말이야. 포켓몬 하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문제집 모두 도장 깨기 해야겠다. 이렇게 좀 내가 지루함을 좀 못 버티는 성격이거든. 사실 사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 많이 읽는 건데 교과서 많이 읽고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근데 난 그게 싫었어. 교과서 읽기도 귀찮아. 외우는 것도 못해. 그래서 많이 귀찮았구나. 그냥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었으면 그럴 바에 극단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자. 그러면 어쨌든 배워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외워지고 모든 거는 오더노트로 추가적으로 외워지잖아. 맞아, 사실 공부를 할 때 흥미를 느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탐 같은 경우는 문제 표본 자체도 이제 육모, 구모, 수능 정도가 이제 좀 많이 푸는 것들이고 이것들 몇 개년만 해서 한 5번씩 돌려도 며칠 안 걸리거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다른 문제집들도 풀면서 약간 도장 깨기 식으로 양치기를 했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같은 유형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다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풀었던 문제 중에 똑같은 서술형이 나온 게 있어서 맞은 것도 있었어. 어쨌든 양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치. 딱 얻어 걸린 거네. 표본이 많아지잖아. 그런 걸 노렸던 거지. 그럼 이제 이 방법은 사탐을
너무 많이 풀어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 나같이 지루한 걸 못 견디는 배짱이 같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지. 그럼 이제 혹시 사회문화랑 한국지 문제집들 중에서 너가 2번 풀었다고 했던 좋은 문제집들 어떤 것들이 있었어? 한국지 같은 경우에는 이기상 선생님 문제집을 2번 풀었었고 자이스토리는 2과목 다 2번 풀었고 2번 푼 문제집이 여러 개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기상 선생님 문제집 많이 풀어봤고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은 꼭 2번씩 풀어보고 수능 기출 기반인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은 많이 풀어봤다. 그러면 인강을 혹시 많이 들었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은 편이긴 했어. 그러면 너가 인강 많이 들었으니까 너가 들었던 인강들 좀 몇 개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인강은